종합적으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청년 취업 방송 그란데 TV 김초아입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답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에 관련된 책,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말 많다. 근데 내가 막상 작성하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다수의 정보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작성하고 대답하세요 라는 식의 단편적 정보들이어서 오히려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취준생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 역량평가, 역량면접. 우리나라에서 역량이라고 하면 이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대부분의 기업을 채용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성구 박사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승구입니다. 네, 박사님. 네. 좀 더 길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심플하게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제가 질문 드리고 또 우리 취업 지원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더 귀 기울여서 속속들이 궁금한 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취업 준비생들 많이 만나시죠? 네, 자주 만납니다. 네, 자주 만나시는데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어떤 질문이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은 진짜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취업 시즌이 되면 네이버 실시간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면접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그 얘기를 앞으로 한 5회에 걸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그 하나하나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원리, 네. 또 답변의 요령, 뭐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네. 일단 역지사지 해야 된다. 역지사지라는 말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 이런 뜻인데요. 네. 그러니까 면접 장면에서 내가 면접관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 또 어떤 사람이 우수한 지원자이고 좀 더 부족한 지원자일까라는 판단을 면접관이라면 하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장을 바꿔놓으면 어떤 지원자를 뽑는구나, 네. 그 평가 기준은 무엇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안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라 내가 면접관이 돼봐라. 어떻게 보면 면접관이라고 한다면 너는 너를 뽑겠니? 라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면접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점수를 주는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 기업마다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 면접관들이 혼자 면접관인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네. 3명 또는 4명, 5명의 면접관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3명 또는 5명의 면접관들이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사전에 네.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평가 기준은 기업의 인재상이나 네. 직무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기업에서 미리 설정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그런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그 점수를 주는 하나의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업마다 인재상, 비전, 핵심 가치 여러 가지에 따라서 평가 기준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은 면접관들이 이런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기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면접관들이요? 아니요. 그 지원자들. 그렇죠. 죄송합니다. 지원자들이 평가 기준을 미리 알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면 좀 지원자들의 입장에서 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고 좀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좀 있으실까요? 제가 그 오늘 첫 번째 얘기하는 주제가 네네네. 그 본인들, 지원자들 본인이 주장할 때 객관성을 부여하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객관성을 부여하라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면접관들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원자들이 네. 면접관 본인들이 질문하는 취지에 맞는 네. 그런 답변을 하는 지원자들에게 점수를 주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내용적으로 부합하느냐, 그 내용 부합성 네. 이런 측면을 가지고 일단 점수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가 평가 기준이라면 네.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고 네. 대인관계 능력이 평가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네. 대인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겠지요. 네. 네. 따라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 대인관계에 대한 질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느냐 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접관들이 하는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라. 하느냐? 네, 예, 그래야지만 역부겠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에 맞는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네, 누군가는 더 좋은 점수를, 그렇죠. 누군가는 좀 낮은 점수를 받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인데 네, 네,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네.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할 때 네, 대다수 지원자들이 그것에 부합하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완전히 동떨어진 답변을 하게 되면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했으니까 점수를 줄 수 없지만 네. 10명이면 9명 정도는 그 질문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은 상식이겠죠. 네. 그런데 질문 취지에 맞는 답변을 했다고 그래서 모두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자들이 실제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네. 대인관계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면접관들이거든요. 그쵸. 따라서 지원자들이 저는 문제 해결을 잘합니다. 또는 대인관계 측면에서 상대방의 설득을 아주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원자들의 그 일반적인 주장은 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것이고 지원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표현이기 때문에 네. 아무런 그 영향을 면접관들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얘기하는 핵심 원리는 지원자들 본인의 어떤 발언이나 주장에 객관성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늘 제시합니다. 문제 해결 되게 잘합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문제 해결을 잘한다라는 객관적인 뭔가를 제시해라.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님 실제 사례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예, 그렇게 있으실까요?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문항은 이렇게 됩니다. 대인 서비스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고객이나 파트너를 상대로 그러한 대인관계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했었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에 일단 이렇게 답변해 주셨네요. 이걸 봤을 때 박사님이 보셨을 때 면접관의 관점에서는 좋은 답변일까요? 나쁜 답변일까요? 잘못된 답변 사례입니다. 네. 이번 이 질문에 네. 그 지금 우리가 그 보고 있는 이 답변 사례는 네. 지원자가 본인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본인이 겪었던 그 네네. 여러 행동들을 네.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말을 면접관들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례 상황이 제시되지 않았고 네네. 본인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서 서비스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는지 네.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친절하다는 그런 칭찬을 받았는지에 대한 네. 구체적인 그 현장에서의 행동 사례는 제시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 본인 스스로 그냥 그 친절하다, 서비스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답변 사례이죠. 다음 답변은 그럼 좋은 답변일까요? 네.
두 번째 그 답변의 사례는 네. 앞의 사례에 비해서 훨씬 좋은 답변입니다. 네네네. 이 답변의 사례는 본인이 인턴 사원 시절에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납품 회사에 설명을 직접 했고 관련 자료를 제출을 했고 네. 그리고 설명도 했고 네. 그런 어떤 과정을 간단하지만 본인이 직접 행동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런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면접관들은 생각하고 믿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박사님이 또 첫 출연이시라 준비도 되게 많이 하시고요. 오늘 굉장히 멋진 모습이었는데 박사님 오늘 최고의 면접 답변 핵심을 좀 요약해 주신다면? 한마디로 해서 네. 그 면접 질문에 잘 대답하는 첫 번째 원리는 네. 객관적인 증거로 얘기해라. 네.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말라. 네. 본인이 실제 겪었던 네. 행동 사건을 가지고 사례 중심으로 답변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네. 또 짧게, 또 임팩트 있게 또 마무리해 주셨고요. 우리 자기소개서와 면접 첫 번째 시간 본인 주장의 객관성을 부여하라 였습니다. 아마 보시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하면 좋겠다라는 또 방향성을 잡으신 지원자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아시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